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단숨에 2,000선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를 통해 이틀 사이 무려 45포인트나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원화 강세가 다소 수그러진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560선 회복하며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따른 경계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엇갈리게 되는데 오늘 국내 증시 부담으로 작용할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틀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만큼 부담감이 누적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뉴욕 증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오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단기적 상승폭이 5%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 요인이고요. 또 직전 고점을 돌파했지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경계 심리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기업 실적들이 양호했었는데요. 특히 오늘 중에 발표됐던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일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일단 기업 실적 마감을 앞두고 부진에 대한 일부 주가 반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조정은 미국 증시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 전체의 흐름 내에서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 증시 흐름은 테이퍼링에 대한 적응력이 빨라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 안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월과 3월 사이에 있었던 그 경기 부진 자체에서 빨리 탈피하면서 경기 모멘텀 자체가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안정된 금리와 경기 모멘텀 회복 그리고 양호한 실적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의 흐름은 상당 기간 좀 안정된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누이 거론되고 있는 고성장주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 역시도 강한 랠리보다는 단계별 랠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중국 상해 증시는 이틀째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이 성장 둔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죠. 현재 중국 증시 현황 상황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한눈에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상단 쪽에 위치해 있고요. 중국 증시는 하단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차별화가 지금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중국의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 발표나 투자 관련 지표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2분기에도 성장 둔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선 이를 두고 한 7.2% 정도 성장률로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소규모 경기 부양책 외에는 좀 시장에 의미 있는 부양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 보면은 정부가 아직도 성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섣부른 부양책이 산업 구조조정 가속을 늦출 수 있다는 경계심도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은 안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자신감과 구조조정에 대한 개혁 이 부분이 좀 병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 논란 역시도 자체적인 형성된 붕괴의 거품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다소 의도했던 결과이기 때문에요. 최근 성장에 대한 통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중국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성장과 정책 면에서는 중립적인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외환 시장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4개월 만에 1,000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환 시장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한때 백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00원을 밑돌았었는데 어제 곧바로 다시 또 1,000원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엔화에 비해서 어제 우리 원화가 5원 정도, 6원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1,030원대 가까이 좀 올라서인데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증가 속도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아마 백엔에 대한 원화 환율 속도 역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키포인트의 환율은 유로화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통계적으로 본다면 유로화 약세인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였던 상대 통화의 법칙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유로존에서의 추가적인 비전통적 통화 정책들이 실시될수록 유로화는 약세가 될 거고요. 반대 통화인 엔화는 강세가 될 수 있는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백엔당 원화 환율이 가속적인 1,000원 붕괴 이탈은 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요. 원화 환율의 비율에 대한 이런 경계 심리가 지난해나 이렇게 있었던 엔화에 대한 트라우마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 매수가 수반될 수 있는 원화의 강세 압력이라면 증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2,000선을 넘어섰는데요. 그 상승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 지금의 수준은 적당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면 이익 성장이 답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0선과 2,050선 정도는 추가 상승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물량의 증가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수급적 요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 시각에서 볼 때 이익 성장이 없는 한국 증시에서의 강한 매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도 감안해 본다면 수급은 위로 갈수록 이익 성장이 답보되지 않으면 좀 중립적일 위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증시는 조금씩은 더 앞으로 단계별로 상승할 가능성이 이전 분기별보다는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상당폭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로 갈수록 투자가 증가하는 팩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증가는 근본적으로 이머징 시장의 수출 증가, 즉 낙수 효과를 좀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도 6월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3분기 중에는 충분히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엔화 약세, 유로화 약세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경기의 연속성을 답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중국 수출에 기여해서 국내 수출의 연결고리를 비교적 다시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 있었던 정책 변수라든가 금리 변수 그리고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심리 변수들도 2분기와 3분기를 갈수록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만 크지 않다면 그리고 5월 말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 변수 이후에 글로벌 이슈가 재차 우크라이나로 쏠리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좀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 섹터를 본다면 아무래도 업황이나 이익 면에서는 IT 업종,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강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안정에 점재를 한다면은 모멘텀이 좋은 쪽은 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부 실적 호전에 대한 종목 관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단계별 상승 가능하지만 이익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해주셨는데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주시죠. 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는데 추세적으로 매수가 더 이어질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이나 강도의 연속성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컸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답보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에 눌려 있었던 몇 가지 악재 요인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금번 연도의 실적 기준을 보게 되면 기대 이하라는 평가이긴 했지만 실제치와 예상치 간의 편차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기대 이하 수치, 즉 기대 이하지만 편차가 많이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이나 모멘텀 기준을 본다면은 이 3, 4분기로 갈수록 상당폭 영업 신장이 가능하다는 측면, 즉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수 역수지 역시 그 세월호 여파를 좀 벗어나면서 오히려 6월로 갈수록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미국 시장 안정과 중국에 대한 그 중립적 시각 그리고 유로존의 기대들이 복합돼서 환율 변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와 엔화의 관계를 봤을 때 한국 환율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대한 유입이라든가 현물이 동반되는 매수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추천주였던 컴투스 양호한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시초가를 항상 공유할 때 보면 갭상승이라는 부분이 동반되는 종목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3% 이상 수익이 나는 모습이었지만 벌써 갭상승을 하면서 1.7%가 오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조금 감내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어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조금 눈여겨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윗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앞서 있던 종목에 앞서 있던 매물권에 대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물 소화 과정인데 그럼 지금은 매수에 대한 매물 소화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소화라고 봐야 되는지 보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자, 모바일 게임주들 자체가 지금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 시그널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실적 자체도 긍정적인 발표가 잇따라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분기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 봤을 때 현재 이 앞서 있던 4월 14일의 이 양봉 패턴 자체에서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대신 여기에서 쉽게 꺼지기는 힘들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흥기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흥기계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어느 정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손절 구간이 바로 12,3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12,300원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처리가 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지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스윙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기계업종은 우리가 경기 회복 시그널 타이밍에서 2단계 그룹입니다. 1단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재 그룹이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가 바로 기계업종입니다. 소재가 살아나면 기계가 살아나고 그 다음이 화학이나 정유 쪽으로 넘어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이런 신흥기계, 자동화 설비업체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어제 이 모습,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던 모습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은 따돌리기 위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기계 좀 손절됐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 하셨고요. 컴투스도 기술적으로 보유해보자라는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를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이오랜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 이름이 상당히 좀 유익한 느낌이죠. 자, 이름에서 회사의 느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 종사하는 회사인갑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라운드 그런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화장품 원료를 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름에서 나오듯이 바이오랜드, 바이오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원료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주 원료를 생산해내고 제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주, 발주를 놓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바이오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주가 추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신고가를 꾸준히 연속을 내고 다시 한번 뭐 150만 원대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바이오랜드의 주가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 좋은 모습 다 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모습 봤을 때 바이오랜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는 주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대한 이점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모습 봤을 때 바이오랜드의 호재거리는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 업종 자체, 화장품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 주가 추이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바이오랜드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앞서 있던 고점 자체를 지금 거래량을 어느 정도 터뜨렸지만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인위적인 어느 정도 눌림에 해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앞서 있던 매물 자체는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일부러 조금은 누르는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박스권으로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하단은 14,000원대, 상단은 15,000원대 이 사이에 밴드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중간 밴드적인 역할을 하는 가격대 바로 14,400원, 14,500원대가 다시 한 번 더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바이오랜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단타를 치는 종목분들도 기업의 분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죠? 다 똑같습니다. 바이오랜드 지금 2분기부터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더 돌아설 수 있고 2분기 실적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 대신 하단의 이 가격대가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추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바이오랜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9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매수가는 시초가 가격대를 제가 오늘 공략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3%. 그리고 하단의 손절선 자체는 13,900원대 손절 가격으로 형성을 하시면 무리 없이 바이오랜드도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랜드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트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와 동양증권의 정성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스피가 단숨에 2,000선 돌파한 가운데 오늘 2,000선 유지가 가능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동욱 멘토님, 동시효과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지수가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 역시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0,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해준 데 또 하나 기인을 했던 게 역시나 환율 자체가 전일장에 조금 6원 정도 조금 가파르게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전차 군단이 조금 강하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시효과 예상 상황이 현재는 0.02% 정도 상승한 2011포인트에서 예상 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전일장 특히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담에 따라서 전일장 조금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오늘은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야간 선물도 하락한 시점에서 이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 또 한 번 원달러 환율 자체가 큰 반등세를 보여준다면 전차 군단 특히나 기아차 같은 현대 기아차 같은 이런 자동차 업종이 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면 코스피 지수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 지수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코스닥 지수 현재 0.13% 정도 상승한 561선에서 예상 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뉴욕에서 기술주가 급하게 하락을 조정세를 거치면서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조정세를 받았지만 정말로 기술주의 하락이 알리바바 신규 상장에 의해서 자금을 조금 뺐다가 알리바바 IPO에 자금을 쏟아붓기 위해서 하락한 것이라면 역시나 코스닥 이제는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부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오늘장 예상 강세 업종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오늘 강세 예상 업종은 자동차 주들과 이제 조선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들 그동안 환율 강세에 따라서 상당히 낙폭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어제 강한 모습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양봉에서 종가가 장중의 고점, 그러니까 양봉 중에서도 상당히 꽉 차 있는 양봉을 끝나야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환율 부분에서 당국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입을 조금씩 한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그다음 환율 부분에서는 사실상 환율이 강세가 되면 자동차 분들은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인해서 좀 밀렸었지만,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MS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로 많이 빠졌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지금 같았을 때 상당히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세에서의 눌림목 구간일 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선업종도 지금 악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업종들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간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코스피 출발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출발 상황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상과는 달리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재 0.02% 정도 하락가 2010선에서 거래가 되게 됐는데 전일장에 급반등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가 오늘장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조금 약세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가 조금은 다소 큰 폭의 조정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 글로벌 증시 대비 오늘은 좀 강세를 유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 현재 0.24% 정도 상승한 561선에서 지금 거래를 알렸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장 초반부터 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조정세를 겪었던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런데 신용 잔고 증가 그리고 580석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세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을 했던 기관이나 외국인 이제 점차 이제 스탠스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역시나 뉴욕의 롯데 리천이라는 중소형 대표적 지수가
지수가 한 1년 사이에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뭐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된다면 600선 이상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코스닥 무리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역시 0.2% 정도 상승한 263.35포인트에서 거래를 알렸는데 전일장에 외국인이 만계약 금액으로는 1조 4천억 원 가량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장은 0.07% 정도 하락한 1027원 2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제 바닥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정부의 환율 개입 이러한 의지가 표출되면서 전일장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추세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 가파르게 반등세를 시연해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소폭 내리며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역시 약세로 출발하는군요. 0.87% 내린 14,280엔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일본의 1분기 GDP 성장 예비치가 1.5%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여기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0.28%로 약보합에 출발했고요. 현대차가 0.2% 약세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9%로 약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0.3%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8%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0.24% 약보합에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반면 빨간불 들어와 있군요. 0.6%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어제 급등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0.34%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은 파란불 들어온 가운데 SK텔레콤은 0.4%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가 0.25%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CJ오쇼핑 어제 급등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죠. 0.27%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CJ E&M 1% 이상 밀리고 있는 가운데 동서와 GSO 홈쇼핑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우성 PB님. 예,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신주들, 그다음에 증권주들, 그다음에 IT 부품단들,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는 은행, 그다음에 이제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주들 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 업종들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과 SK컴즈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양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대우증권이 2.3%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IT 쪽에서는 이제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G그룹 쪽은 그동안 좀 많이 낙폭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그룹단에 있는 IT 쪽은 약간 약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35%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SK하이닉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G노텍 또 LG디스플레이 같은 LG그룹 쪽에 있는 그런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도 이제부터 조금씩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약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동시효과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동국제강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동부제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업종들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그다음에 LS산자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학주들 보시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또 롯데케미칼은 약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오일, 금호석유는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급 볼 텐데 오늘 장 초반 외국인 선물 모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군요. 정동 매도님 수급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이지만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1억 원 그리고 69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역시나 개인권에서 254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기 때문에 매도로 이제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일장 나스닥 증시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9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권에서 각각 4억 원 그리고 6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0.24%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권에서 대량 매도가 출회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코스닥 지수 그동안에 큰 조정세를 겪었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달리 상승세로 마감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장 선물, 현물 시장을 지배했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36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7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일장 같은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가 나온다면 오늘장까지 차익과 비차익으로 인해서 코스피 대형주에 또 한 번 외국인의 매수가 기대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역시나 전일장에 역시나 야간 선물 시장도 하락을 보였고 전일장 글로벌 증시 특히나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선물 시장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60전 상승한 1,028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낮춰서요. 1,027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우크라이나 우려가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었고요. 또한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개입 우려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에 여기 환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1개월물이 1,030원 25전에 최종 호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70전을 고려하면 전일 서울 1시에서의 현물한 종가였던 1,027원 90전보다는 약 65전 정도 오른 셈입니다. 외환 당국의 강한 개입 스탠스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강한 달러 매수에 나서면서 당분간 환율의 추가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상승 모멘텀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급에 따라서 등락을 하겠지만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1,030원 초반대에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강한 개입 이후에 환율은 1,03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내거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1,020원 중반대까지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여전히 수급상 달러 매도 물량이 우위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상황은 유지되겠지만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26원에서 1,032원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가 MSCI 신규 편입 소식에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메이드, 닥터 이방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를 끌고 있죠. 오늘 그 호실적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비콘 관련주 중에서 GTNT가 닷새째 상한가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선 PB님. 예,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호텔신라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MSCI 지수라고 하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이 지수에 이제 새로 편입됐다는 뉴스로 인해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MSCI 같은 경우는 5월에 정기 변경을 하죠. 이때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를 MSCI 한국 지수에 이제 신규 편입을 하고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현대증권과 NHN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변경 내역은 이제 5월 30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우선은 실제적으로 MSCI 지수 반영이 5월 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지수 교체가 이제 5월 말에 있을 예정이고요. 우선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가 작년 상반기에 그 벤치마크 교체 이벤트로 인해서 MSCI 한국 지수의 추정 자금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금 주가 영향 있었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장기적인 강세의 뭐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어떤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웰메이드입니다. 웰메이드 우선은 최근에 그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국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좀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닥터 이방인이라는 이제 드라마인데요. 여기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가 이종석인데요. 이종석의 소속사가 웰메이드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 드라마가 흥행무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도 좀 덩달아 지금 오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닥터 이방인이 중국 내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4위까지 공개가 됐는데 전일 기준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서 2,317만 달러 그 건을 다운로드를 기록을 해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 다운로드 1위에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닥터 이방인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예전 같았을 때는 드라마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멀티미디어 기기의 발달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 자체가 지금 인기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예전에 그 별그대에서 김수현 소속사 케이스가 지금도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종석이 중국 내에서 어떤 그 사대천왕 프로그램이든지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CF 그런 쪽에서 얼마나 기염을 토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김수현 효과를 봤다시피 상당히 이런 부분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남자 연예인에 대한 그런 어떤 갈증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대한 이벤트가 아닌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웰메이드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GTNT인데요. GTNT 지금 연속 5거래일째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접근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유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상당히 늘어난 180만 주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손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것이냐 그런 부분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 비트코인 뭐 관련주다 뭐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관련주인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뭐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오르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실 때는 상당히 방망이를 짧게 갖고 접근하시고 웬만해서는 이런 투자 경고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케미컬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스권 돌파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텍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닷새째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하죠.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님. 예, 일단 뭐 한화케미컬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케미컬이 전일장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상 장 종료 실적 발표 전에 한화케미칼의 실적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조금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보다 더 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3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정말 큰 폭으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조금 갭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 3-4%까지 상승했던 한화케미칼이 조금 음봉을 맞이하면서 1.6
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케미칼의 1분기 실적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케미칼이 수년 동안 태양광에 집중을 했습니다. 기초 소재 다음으로 이제는 매출의 비중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커진 것이 태양광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태양광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기간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올해는 정말 큰 폭으로 실적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소재 부분에서 중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소재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내년까지는 뭐 소재 그리고 태양광 부분에서 큰 실적 개선폭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하나케미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다 조금 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장 기사를 잠깐 보니까 뭐 건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장 뭐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개월 전에 뭐 횡령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리면서 그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상승 파동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국내에서도 한 2010년부터 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바뀌면서 치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오스템 임플란트 소외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거대 시장인 중국, 인도 이러한 신흥국, 후진국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미에 대한 니즈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고가 대비해서 저렴한 조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제품이 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도 충분하고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횡령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바텍인데 바텍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치과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엑스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놀랬던 것이 이것이 독일산 이런 해외 제품이 아니라 국내산 제품이다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기계가 바텍이었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 세계 점유율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의 한 70-80%를 잠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텍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릴 때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러한 중국 이런 신흥 시장에서 1, 2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텍 또한 의료기기 쪽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치과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모멘텀,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정도에 8,700원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 모멘텀이 있던 기업들이 대부분 모멘텀이 조금씩 소멸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연초부터 다시 모바일 게임 이런 중국 모멘텀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드라마 제작사 같은 뭐 키스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중국 모멘텀을 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에서 역시나 실적 개선세와 이러한 큰 모멘텀을 가진 바텍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줄줄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1분기 호실적의 상승세가 나온 데다 코스피가 2,000선 돌파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리온이 외국인 러브콜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 ST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험치료제 스트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하죠. 이들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PB님. 네, 처음은 우선
그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도 우선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증권주들도 호실적에 의해서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증권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대형증권사들의 실적이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1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고 발표가 좀 나왔고요. 삼성증권도 1분기 영업 기준 영업이익이 611억 원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 17억 원으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감축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 비용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 자체가 호황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은 반드시 염두를 해두시고요. 하지만 비용을 줄여서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그래도 우선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오리온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3%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 그동안 123만 9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상당히 밀렸다가 최근에 5영업일, 6영업일째 지금 의미 있는 상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가장 큰 핵심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CS증권, CLSA, 모건스탠리 창구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좀 꾸준하게 사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대한 MS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특히나 마진폭이 큰 고가에 대한 그런 과자들이든지 빵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외국인의 입맛에 상당히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상당히 고 PER이긴 하지만 이런 고 PER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MS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오늘 급락을 했었죠. 마이너스 8.87%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 ST의 그 위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스티렌이라는 좀 위험 치료제가 있는데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환수가 결정이 좀 돼서 지금 장중에 신저가로 좀 밀려났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동아 ST의 스테로id의 비스테로이드성 수염 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보험급여 제한의 결정이 났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부터 보험급여 제외 시정까지 스테로이드 매출액 대비해서 30%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위험 예방 매출 비중이 30%의 지금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18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스티렌의 매출이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에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5일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죠. 웅진홀딩스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졸업한 이후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스보다 더 치사율이 높다고 하죠. 이 소식에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네요.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님. 예,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한 0.5% 조정세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개별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조금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 주가는 승승장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말 그대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간에서 SK하이닉스 점차
시장이 양호해지면서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뒷받침되는 이유가 역시나 1분기에도 후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이 실적이 올해 그리고 2분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을 기반을 했을 때 2분기까지 45,000원,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45,000원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뒷받침되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내내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면에 개인만 팔고 기관권에서도 오히려 순매수 기조를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 가장 크게 기인하는 요인이 수급적인 면이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모멘텀도 있고 수급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게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외국인이 단기간 내에 대량 매물을 출회시킨다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웅진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1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실적 장 종료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인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법정 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 수치로 순이익만 봤을 때 1,400억 원 순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단기에 급등하는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급등은 저도 아직까지 좀 의문인 것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어디서 좋아져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에 웅진 홀딩스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된 주식 50이나 85 같은 종목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랐을 때 팔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5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반에 AI가 발생하면서 1월 달에 85의 주가가 4,000원이었던 게 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8,000원일 때 추가적으로 100% 이상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단기 테마에 의해서 상승했던 이런 테마로만 상승했던 종목들은 수개월 짧게는 한 달 이내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 보유하신 분들 오히려 일부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울 바이오파마가 특허권 취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흘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쓰리온인데 어제도 상한가 마감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며 10%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먼저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보시죠. 약학 조성물 특허 취득에 의해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허 취득뿐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회사의 분위기가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특허 취득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전날 135 트리아진, 246 트리아민, 화합물 또는 또 그의 약학적 허용에 대한 연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상당히 말하기도 좀 힘든데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지금 취득을 했다고 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강세의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한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장기적인 흐름이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5일선과 20일선은 어느 정도 뚫어주는 그런 정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대가 4,670원인데요. 우선은 4,775원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매물대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쓰리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10.58%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영권 양수도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가 급등에 관련해서 이제 조회 공시 답변에서 경영권 양수도를 포함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좀 얘기를 해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은 더 이상 그런 그 재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유의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정동 멘토님, 동양증권의 정선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조정을 기다리자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용훈 팀장 2000선 박스권 상단 영역이다. 차익 실현 후 관망하자. 김혜란 연구원 2000선 안착 과정에서 매물 추이에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팀장은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끝으로 안상현대리 야간 선물 및 MSCI 한국지수도 양호한 만큼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바닥에서 거의 8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보인 가장 큰 원동력은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에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특히 어제는 11,000개가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것이 프로그램 순매수를 5천억 이상 이끌었고요. 어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거의 프로그램 순매수한 추이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라고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순매수가 지금 476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2000선에 안착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또 당국에 이제 원달러 개입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1020원 이 수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지금부터는 좀 원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고요. 2, 3분기에 갈수록 특히 현대차의 경우는 신차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역시 긍정적인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까지 연동돼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업체 역시 지금까지는 뭐 현대 기아차나 관련된 그런 쪽에 조금 그 매출이 집중되었다면 지금 작년부터 이런 수입 다변화 글로벌 그런 자동차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 역시 계속해서 최근에 움직임 좋은 주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쪽까지 연결돼서 자동차 부품업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더 이어진다면 시장의 안정도 더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근 멘토입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신고점을
형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역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선별적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장이 아니라 투명하게 올라야 될 종목만 오르고 떨어져야 될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짝 떨어지는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면 그것은 좋은 종목을 그냥 내가 내 손으로 확 놓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AS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콘 관련주 중에 제가 짚어드렸던 영우통신과 바른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바른전자가 금일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그걸 지금 살짝 밀렸죠, 그죠? 이미 목표가는 달성이 됐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이 20%가 다가왔는데, 제가 비콘이란 그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갔을 때 그 비콘이 바로 나에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주면서 그 비콘 섹터에서 정보를 주는 이 비콘 이게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가까운 곳에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고 그 다음에 효용 가치성이 높다는 거, 그 점을 체크를 해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섹터가 탁 튀어오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겠다는 약속 전해드리면서 바른전자 놓치신 분들은 좀 애석합니다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투스도 이제 거의 목표가에 임박이 됐습니다. 컴투스가 계속 제가 낚시왕에 대한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컴투스가 이제 막 전문가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막 모든 프로그램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좀 체크가 된다면, 자, 이 프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 시간대는 반드시 고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면서 내 수익률을 제고하고 시황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요 정말 진정한 멘토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오후장 역전이 아니죠. 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하반기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이끌어갈 주도주군이죠. 자, 전자 쪽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자 쪽에 계속 지금 연이틀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소폭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 쪽도 결과적으로는 소폭 조정이라는 거, 건전한 조정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또 하반기 섹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반기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입니다. 근데 그냥 차는 아니고 마시는 차도 아니고,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그냥 차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전기차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기아차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전이 올라왔죠, 그죠? 기아차가 강한 모습으로 올라왔고 현대차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판매에 대한, 즉 완성차 쪽에 이런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쪽으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자, 신성장 동력이 돼야 될 만한 것들. 그래서 저는 차 쪽은 완성차 쪽이 아닌 바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기차고 두 번째는 그 전기차와 연동된 스마트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 성장 동력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래 어떤 부분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이 전기차와 스마트카 시스템은 같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던 영화들, 그러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어렸을 때 보던 영화들이 현실로 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보던 영화들이 현실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영화들이 다음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또 현실로 돼간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참 보는 영화에서는 차가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운전자 없이 조정이 되고 로봇이 조정을 하고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 항법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베디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MDS 테크도 있고요.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 참 이게 근데 굉장히 곤란한 게요. 분명히 원고를 쓸 때가 제가 9시쯤인데 그때까지는 9시 10분까지도 마이너스 영역대에 있었는데 MDS 테크요. 일명 맛동산 테크라고 불리는데 야, 이 맛동산 테크가 딱 여기 내려오니까 3%가 올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맛동산 테크, 그 다음에 인포뱅크, 그 다음에 대동, 바로 이제 신창전기, 신창전기 스마트 키 시스템인데 이게 사명이 변경이 됐죠. 대동으로. 그 다음에 코데스 전기차 쪽, 그 다음에 PS텍 전기차 쪽. 요거를 제가 지금 계속 짚어드렸는데요. 하반기 주도주군으로 저는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부품주 중에. 물론 이게 주도주라고 해서 제가 쭉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개별주 성격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제가 탑픽 종목을 뭘 잡아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맛동산 좋아하세요? 네. 저 맛동산 되게 좋아합니다. 꼭 제가 그걸 사먹는데요. 우리 김영준 멘토님이나 남은우 멘토님께서 맛동산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자, 그건 사담이고요. 이 맛동산 테크입니다. MDS 테크라고 불리는, MDS 테크인데. 자, 이 MDS 테크는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바로 이 항공 인베디드 시스템도 소프트웨어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MDS 테크는 한글과 컴퓨터의 피인수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MS사의 모든 시스템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버전,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과 컴퓨터의 피인수된 가격이 28,000원이 넘어간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아직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시스템을 보셔더라도 이 MDS 테크는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쪽입니다. 이제 신고가를 오늘도 갱신해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3,75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MDS 테크를 제가 언제부터 강조해 드렸는가 하면 18,000원대, 17,000원대부터 제가 계속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 MDS 테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한번 21,0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쭉 밀려갖고 18,000원 아래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내려왔었는데, 그래도 MDS 테크는 매력이 넘친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의 피인수가 안 됐다고 해서 이 동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MDS 테크는 좀 지속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지금도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MDS 테크의 차트, 계속, 자, 이 부분 보세요. 쫙 올라왔죠. 그죠? 쫙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 긴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횡보 구간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 박스권의 모습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 내에서, 자, 2012년도 초에 딱 오르고 4월달, 작년 4월달부터,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 즉, 작년 연말까지 박스권을 딱 보이다가, 자, 올해 딱 들었으면서 강한 상승이 다시 한번 있었어요. 그죠?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자 이제 요 행보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한 지금 상승돼 있고 다시 횡보 구간이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은 아직도 상승 가닥 속에 있는 구간이고 그런 점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있고 살짝 횡보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재상승 구간에 놓여요.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10시 30분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한 4, 50분 뒤인데요. 40분 뒤네요. 10시 30분에 여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셨어요. 제 얼굴을 찾으세요. 요거보다 조금 화면이 잘 돼 있는 얼굴입니다. 못 알아보실지도 몰라요. 그 포샵이 너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찾으십시오. 한글로 예병굿, 예강 멘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공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요, 여러분들 조금 표정이 우울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원래 너무 밝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밝게 방송을 하다가 아침에 살짝 이렇게 좀 진지하게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하시는데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뭔가를 체크하다가 타고 왔을 때 급한 마음에 여러분들 약간 목소리가 죽어 있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10시 30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고요. 반드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장 초반 하락했던 종목들도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수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